결혼식 파탄 이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지역이 드디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들이 그와 은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역과 은호의 동업이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기업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성희가 은호의 생모라는 사실이 강호에 의해 폭로되면서 두 가문 모두의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죠. 지완과 영라의 연애가 언론에 노출되어 재벌가 스캔들로 번지면서 모든 인물들이 예상치 못한 시련에 휩싸입니다. 지역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새로운 관계 정립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역과 은호의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카페 아지트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은호는 손님 응대와 전화 받기를 반복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29가구 아파트 인테리어가 입주민들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화제가 되었던 겁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잡은 디자인이라며 극찬이 이어졌어요. 지역이 창고 사무실에서 도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은호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전부 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었죠. 바로 박진석 그룹이었습니다. 성재 아버지의 회사에서 직접 러브콜을 보내온 거였어요. 은호는 제안서를 펼쳐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진짜예요? 10억 규모 프로젝트에 6개월 계약이라니. 하지만 지역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때 성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죠. 지역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희 회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 들었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성재는 지역을 창고로 데려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 친구로서의 조언이었죠. 박진석 회장이 단순히 사업적 관심만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 특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 지역은 성재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식 파탄 이후 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지금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제안이었거든요. 은호 역시 지역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불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성공이 가져올 부담감과 함께 성재와 지역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박진석 그룹에서 더욱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조건에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직접 지역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지역은 제안서를 들고 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후 2시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의 면담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성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된 상황. 과연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지역과 성재의 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시기에 강호는 자신만의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은호와의 갈등 이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강호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성희의 행동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마다 은호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물어봤어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특히 은호의 어린 시절이나 성격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호 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씩씩했나요? 혹시 왼손잡이예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강호에게는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몰래 성희를 미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혈기와 호기심이 만나면서 본격적인 탐정 놀이가 시작된 거였죠.
며칠간의 관찰 끝에 강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희가 은호 관련 온라인 기사들을 꼼꼼히 스크랩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 인테리어 성공 소식부터 시작해서 과거 대학 시절 기사까지 은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강호는 성희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성희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강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전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무렵 은호에게서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성희와 똑같은 습관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긴장할 때 귀를 만지는 버릇, 화가 날 때 입술을 깨무는 모습,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은호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표정이나 행동이 예전과 좀 다르잖아. 하지만 은호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성희와 만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근함이었습니다. 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희와 은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과 어머니 순이에게 충격을 줄 만한 것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성희의 집에서 흘러나온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성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30년 만에 내 딸을 찾았는데 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성희의 지나친 관심, 은호의 변화하는 습관들, 그리고 30년 전 병원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누나라고 부르며 살아온 은호가 사실은 친누나가 아니라는 충격, 그리고 어머니 순이가 모든 걸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까지. 강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과연 강호가 폭로할 진실이 모든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파장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완과 영나의 평범한 데이트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지완은 영나와 함께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영나가 좋아하는 신진 작가의 전시회였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작품들을 감상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망원 렌즈로 이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따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던 파파라치였죠. 특히 영나가 평범한 젊은 남성과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지완과 영나는 갤러리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영나가 지완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모습, 지완이 영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죠. 그 다음날 아침 온라인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재벌 3세 박영나 서민 청년과 열애설.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사진 속 지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이 소식을 접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스캔들이었거든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영나의 운전기사가 누구라고 했나? 당장 해고하도록 해. 한편 지역 가족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이상철과 다정은 아침 뉴스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오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지완은 영나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나가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게 된 거니까요. 영나 역시 아버지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오빠,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이건 내 문제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어떤 이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응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벌가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댓글을 남겼죠.
더 큰 문제는 이 스캔들이 지역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진석 그룹과의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동생의 연애 소문이 터진 건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지역은 은호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성재에게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복잡해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지역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석 그룹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예정되었던 면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스캔들이 자신의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은호는 지역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가 이런 식으로 좌절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과연 이 스캔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지역과 지완 형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진실 위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담고 카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은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수정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은호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이 찾아온 거니까요. 하지만 강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누나, 아니 은호 씨. 이제 그렇게 불러야겠네요. 강호의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당황하며 강호를 창고 쪽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강호는 그 자리에 서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병원 출생신고서, 성희가 스크랩한 은호 관련 기사들, 그리고 성희와 은호의 비교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산 건 고마웠지만 이제 진짜 엄마한테 가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은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정이 급히 다가와 강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호는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성희가 은호의 친엄마라는 것, 자신과 은호가 남남이라는 것, 그리고 순이 어머니만 모든 걸 모르고 있다는 것까지.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은호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과 충격에 빠진 은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강호는 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버린 딸 찾으셨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성희는 주저앉을 뻔했고 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의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벌가 새어머니의 숨겨진 딸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어요. 지완과 영라의 스캔들에 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된 거였습니다. 순이는 이 소식을 시장에서 장사하던 중에 들었어요. 단골 손님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은호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였죠.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딸처럼 키워온 은호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성재 역시 회사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어머니 성희의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 박진석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죠. 박진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연이은 스캔들들이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성희의 숨겨진 과거까지 드러나면서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은호는 모든 시선과 충격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강호의 폭로로 인해 생긴 상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각각의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오후 지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 그룹 비서실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온 거였어요. 연기되었던 만남이 갑작스럽게 성사된 상황이었죠. 지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그룹 본사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사무실에서 박진석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이지혁 씨.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 비즈니스 미팅에서 보이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이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스캔들들로 우리 가문이 시끄럽네요. 특히 어제 터진 성의 부인건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지역은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진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략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듣게 된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어요. 투자 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10억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하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진석은 잠시 멈춰서 지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성재와 지은호 씨의 관계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녀에게서 멀어지시고.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업과 개인적인 감정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진석은 지역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당신 동생은 내 딸과 스캔들을 일으켰고 성인은 은호 씨와의 관계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당신까지 은호 씨와 엮이면 우리 가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역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의 논리는 냉정했지만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개인의 감정까지 사업 조건으로 거래하려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회장님, 사업과 개인적인 관계는 별개 아닌가요? 별개라고요? 이지혁 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서는 더욱 그렇죠. 박진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지역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조건란에는 투자 조건과 함께 개인적 관계 정리에 대한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그 순간 성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지역의 만남을 뒤늦게 알고 급히 온 거였어요. 성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업의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이시는 건가요? 하지만 박진석은 아들의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말했죠. 성재야, 이건 가문의 체면 문제다. 더 이상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어. 성재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지혁 씨, 당신 아버지가 요즘 힘드시죠?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족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박진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그룹 계열사에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말이죠. 이제 지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와 은호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성재와의 우정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성재는 친구를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려 했지만 지역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과연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결정이 모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철이 마침내 대기업 정직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몇 달간의 치열한 공부와 면접 준비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상철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꿈에도 그리던 정직원 자리였거든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상철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옥내 할머니와 장수 할아버지도 기뻐했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지완과 수빈도 아버지의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특히 수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의 합격 소식을 자랑스럽게 올렸죠. 댓글들에는 응원과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역에게도 전해졌어요. 지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준 거였죠. 지역은 박진석과의 만남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합격 소식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 이제 집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일자리를 구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완의 말에 지역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도 새 출발을 했으니 자신도 용기를 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다정과 옥내, 장수도 각각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정은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옥내와 장수는 경험을 살려 마트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가족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거였죠. 상철은 첫 출근 전날 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지역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상철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결혼식 파탄 이후 지역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아들에게 지우려 했던 것까지 모든 걸 사과했습니다. 지역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어른스럽게 해결했어야 했는데. 부자 간의 화해였습니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상철은 지역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했고 지역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의 사무실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양복을 입은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이지혁 씨시죠? 저희는 박진석 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요. 그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경고하러 온 거였어요. 협박에 가까운 방문이었죠. 지역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가족이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에 이런 압박을 가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박진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실감했어요.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희망적인 상황과 외부의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지역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가장 어려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희와 은호가 조심스럽게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성희는 30년간 억눌렀던 모성애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은호가 좋아할 만한 차를 사다 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카페로 가져갔죠. 은호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30년간 엄마라고 생각했던 순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성희에 대한 어색함도 컸어요. 하지만 성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성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딸의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순이 언니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희는 은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호도 자신의 성장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한편 지역과 성재는 우정의 회복을 위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압박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요. 지혁아, 아버지 일로 미안해. 내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 성재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지혁도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성재 역시 아버지의 강압적인 방식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재야, 우리 우정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두 친구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순이는 은호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함께한 정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호를 찾아가서 말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은 피보다도 진한 법이야. 넌 내 딸이고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순이의 따뜻한 말에 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생모를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호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죠.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지혁은 가족들과 화해했고 은호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어요. 성재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지환과 영란은 주변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박진석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자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까지. 모든 인물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는 아직 한 고비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과 가족,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이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화려한 날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